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현 시기 질병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심장혈관계통 질병, 암성 질병, 물질대사 질병을 비롯하여 병 걸린율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은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100조 개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이나 뇌수, 간 등 인체의 모든 장기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건강은 세포의 정상 기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자면 물질 교환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은 모세혈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생명활동은 한마디로 산소와 영양물질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대사 과정에 생겨난 노폐물들은 제때에 몸 밖으로 내보내는 부단한 순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환 과정은 온몸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들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인체에 분포되어 있는 이런 혈관들을 순환기 계통 또는 혈관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관 계통에 대하여 김광현 선생을 비롯한 연구사 선생들의 말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혈관에는 덕맥과 정맥 그리고 머실관이 있습니다. 덕맥으로부터 머실관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있는 가는동맥을 세동맥이라고 하고 또 머실관으로부터 정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있는 가는정맥은 세정맥이라고 합니다. 세동맥으로부터 머실관을 거쳐 세정맥에 이르는 혈액의 흐름을 미소순환이라고 합니다. 미소순환은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건강한 몸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면 미소순환 장애에 대하여 잘 알고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미소순환 장애가 왜 생기는지 보기로 합시다. 모세혈관의 구조를 보면 한 층으로 되어 있는 내피세포와 그것들이 붙어있는 기저막, 내피세포들을 잡아주고 있는 벽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세포들 사이에는 틈이 있는데 이것을 내피세포 간극이라고 합니다. 이 내피세포 간극을 통하여 혈액 속에 있는 산소나 영양물질들은 세포로 들어가고 반대로 세포에서 대사 과정에 생겨난 탄산가스와 노폐물들은 혈액으로 빠져나와 몸 밖으로 배설됩니다.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안쪽에는 당의라고 부르는 당사슬들과 혈액 단백 성분들로 이루어진 내피 표면층이 있습니다. 내피 표면층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 단백과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진 당이라는 털처럼 생긴 당사슬들이 빽빽하고 고루롭게 나 있는데 그것은 축구장을 덮고 있는 잔디 모양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촘촘하고 부드러운 당사슬들이 있음으로 하여 적혈구를 비롯한 혈구들은 마치도 축구장 위에 나 있는 잔디 위로 볼이 굴러가듯이 내피세포와 부딪히지 않고 당사슬들 우로 붕 떠서 흘러갑니다. 이것은 모세혈관의 피 흐름이 정상일 때 혈액 속에 있는 혈구 성분들이 떠가는 모양을 실제 촬영한 화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 내피 표면층에 나 있던 당 사슬들이 짧아지고 성그러지면 내피 세포의 표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당 사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겨 정상보다 많은 혈구들이 흐르기 때문에 혈액 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내피 표면층 우로 유난하게 떠서가던 혈구들이 드러난 내피 세포와 부딪히면서 내피 세포 간극이 넓어지게 됩니다. 결국 넓어진 내피 세포 간극으로 혈액 속에 액체 성분이 새어나와 혈관 주위에 고이게 되며 이러하여 혈관이 쭈그러들면서 좁아지기 때문에 피 흐름은 더욱 장애되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드러난 내피세포의 표면에 지질이 쉽게 침착되면서 피 흐름은 더 장애되고 내피세포 간극을 통한 물질 교환이 어려워집니다. 이런 원인들로 하여 산소와 필요한 영양물질들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탄산가스나 노폐물들은 세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미소순환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1000억 개의 모세혈관이 고물망처럼 덮여있는데 이것을 합칠 수 있다면 간장보다 더 크고 심장의 여러 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혈관을 한 줄로 이어놓을 수만 있다면 10만 킬로미터로서 지구를 두 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인체에서 수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세혈관들에서 미소순환장애가 생기면 그 후과는 참으로 큽니다. 세포의 모세혈관 순환이 장애되면 산소와 영양물질 공급이 저해되기 때문에 영양장애와 기능장애가 오게 됩니다. 영양장애와 기능장애가 온 세포에서는 산소와 영양물질 부족이라는 신호를 신경세포에 내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은 신경세포는 즉시 심장의 활동을 더 강화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심장에서는 심장 박동이 정상보다 더 빨라지고 세해집니다. 때문에 혈압이 오르면서 고혈압병이 생기고 심장에 부담이 오며 이러하여 심근이 쇠약해져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소순환 장애가 지속되면 지질, 포도당 등 영양물질들이 피 속에 과잉되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결국 뇌혈전이나 뇌출혈이 오게 되며 당뇨병도 생기게 됩니다. 모세혈관 순환 장애로 산소나 영양물질 부족을 제일 심하게 받는 것이 뇌수입니다. 뇌수에 미소순환장애가 생기면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장애되므로 우선 치매증과 같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또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머리 아픔이나 잠장애, 손발 저리기, 소화장애 등 여러가지 식물신경장애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미소순환장애로 하여 생기는 후과는 이뿐이 아닙니다. 뼈 조직에 미소순환장애가 생겨 산소와 영양물질 공급이 저해되면 뼈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뼈 전체에서의 로화가 촉진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골송소증과 대퇴무균성 괴사라는 난치성 질병들도 생기게 됩니다. 모세혈관 순환 장애는 피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구조를 보면 표피층과 진피층, 피하 조직층으로 되어 있으며
산소나 수분, 영양물질들은 진피층에 있는 모세혈관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피부의 모세혈관 장애로 하여 여러 가지 영양물질들의 공급이 저하되면 기능장애가 오고 세포 사이에 수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성이 없어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젊고 건강할 때는 미소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으므로 피부가 곱지만 나이를 먹어가거나 여러 가지 병적 증상들이 나타나면 미소순환이 장애되므로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기본 원인은 미소순환 장애로 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혈관 순환 장애는 인체의 어느 한 부위에서만 오는 병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인체의 모든 곳에서 다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이 생기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손상된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미소순환 장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광선제약공장 연구사들은 모세혈관에 대한 다년간의 고심 어린 연구 과정에 천연 아미노당이 손상된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을 정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데 기초하여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을 연구 완성함으로써 의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이 어떻게 손상된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을 정상으로 만들어 미소순환 장애를 개선시키는지 봅시다.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의 구성 성분은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 글루코자민입니다. 그런데 내피 표면층은 당단백, 프로테오글리칸,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피 표면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에는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 글루코자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루코자민과 N-아세틸 글루코자민은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을 이루는 물질들의 전구 물질들로서 인체에 들어가면 내피 표면층 구성물질로 전환됩니다. 결국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은 손상된 내피 표면층을 수복시켜 원상대로 회복되게 해줍니다.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의 특이한 작용은 이뿐이 아닙니다. 모세혈관 내피 표면과 혈액 속에 있는 지질분해 효소인 지단백 리파제는 내피 표면층을 이루고 있는 물질인 해파란 유산과 결합해야만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이 수복되면 지단백 리파제의 활성이 강화되므로 혈관벽에 침착된 지질도 쉽게 분해시켜 버립니다. 이런 특이한 작용으로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은 손상된 모세혈관 내피 표면층을 정상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혈관에 침착된 지질도 쉽게 분해하여 미소순환 장애를 개선시켜 모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건강을 담보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이 모세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몇 가지 실험을 통하여 봅시다. 이것은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를 맞은 흰 쥐와 생리적 식염수를 맞은 흰 쥐에게 각각 색소를 주입하고 물질 이동 상태에 대한 색 변화를 그래프로 대비 측정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생리적 식염수를 주사한 흰 쥐의 혈관에서는 색소 이동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를 맞은 흰 쥐에게서는
생리적 식염수를 주사한 흰 쥐에 비해 색소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맥경화에 걸린 흰 쥐에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를 넣고 혈관에 침착된 지질 변화 상태를 실제 촬영한 것입니다. 주사를 놓은 즉시 보십시오. 혈관 벽에 침착된 지질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은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심장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은 이미 여러 병원들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에 걸쳐 임상 검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모세혈관 순환 장애로 하여 생기는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골관절계통 질병, 소화기계통 질병과 신경계통 질병, 물질대사 질병 등 모든 질병들의 원인 치료제로 치료 효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이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는 GMP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광선제약 공장입니다.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을 훌륭하게 꾸려놓고 천연 아미노당 복합 주사약들을 대량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한 건강을 담보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공장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효능 높은 의약품들과 건강식품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세혈관에 대한 상식들과 그로하여 초래되는 후과들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감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아갑시다.